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더스강 조약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휴전 기한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9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0일 휴전에 합의했고 지난 12일에는 양국 군사작전국장이 전화를 통해 휴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파키스탄 의회에 출석해 두 나라가 지난 18일까지 휴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인도군은 적대 행위 중단의 합의와 관련해 만료일이 없다며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한 상태이지만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으로 무력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언급한 인더스강 조약이 무엇이고 이것이 두 나라 간에 왜 민감한 문제인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더스강 조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더스강 조약은 지난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로 체결된 것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평화적인 물 이용을 위해 인도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의 흐름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티베트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은 최악의 물 부족 국가로 꼽히는 파키스탄에게 거의 생명줄인데요. 농업을 기반으로 삼는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차단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2022년 슈퍼홍수로 식량 생산 기반이 붕괴해 이번 인도의 조치로 식수, 농업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러한 이유로 파키스탄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은 인더스 강이 중요성을 인식해 인더스강 조약을 체결한 이후 그동안 한 번도 이를 깬 적이 없었는데요. 앞서 인도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총기 테러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더스강 조약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외신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실질적인 휴전에 이르려면 인더스강 물줄기 차단 조치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담배 소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얼마 전 진행됐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청정무해, 자연 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부터 과정을 설명해준 보도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손해배상 항소심이 최종 변론을 열었다고 전했는데 추가로 해외의 담배 관련 소송의 사례도 알려줬다면 참고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보도와 함께 보면 좋은 해외의 담배 소송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폐암 환자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법원이 담배 회사에 배상금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의 담배 소송 관련 해외 사례 시사점 자료를 보면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담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1960년대까지 흡연과 질병 간 과학적 증거 부족, 담배 회사의 로비 등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1964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 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흡연의 건강 피해는 널리 인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관련법이 개정돼 담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998년에는 46개 미 주정부가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배상금 2,060억 달러, 하나약 280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담배 손해배상법을 제정했는데요. 지난 3월 담배 회사들이 주정부와 퀘벡주 피해자들의 총 325억 캐나다 달러, 하나약 32조 원을 배상하는 합의안이 법원 승인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과수 화상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수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관계 당국에 우려와 당부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충남,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과수 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병든 나무는 모두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덥고 습한 날씨에 세균 활동까지 활발해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과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처음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뒤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알린 보도였는데 과수 화상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과수 화상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 죽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경기 안성시 대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했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지역 과수 화상병 누적 피해 면적은 603.9헥타르에 달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사과 주산지인 충주가 349.47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제천 190.1헥타르, 음성 42.5헥타르, 진천 6헥타르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4년간 충청북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은 2021년 97.1헥타르 208론가, 2022년 39.4헥타르 88론가, 2023년 38.5헥타르 89론가, 2024년 28헥타르 63농가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나무를 매몰 처리하고 수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 피해가 큰데요. 발생 농가 매몰 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 10% 사이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 폐원 대상이었는데요. 매몰 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는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